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자가 지니어스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지난주 자가 지니어스 진행했던 사람 뭐야 이게.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엄황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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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문명 해보신 분 없어요? 저는 적용해보신 안 분?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한 번쯤 도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시드마이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관심을 좀 가지게 돼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찾아보는 시간을 심적 보냈어요. 관심만 약간 가지신 거군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응? 칭찬을 받나 네. 뭐 이런 생각. 그럼 뭐 찾아봤더니 어때요? 그냥 그렇던데. 네 오늘 자가 지니어스 누군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아왕드 씨는요? 저는 문명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칠 일이야 이게. 드디어 한 명 네. 변절에 성공했다. 어저께 네. 밤에 배틀그라운드를 하다가 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하면 심적으로 약간 이렇게 멘탈이 상해요. 손상돼요. 아니요, 못하는 그렇진 애들이 않은데. 못하는 네. 애들이. 그렇진 않은데 그냥 잘 안 되는 날이었어요 어제. 네. 그래서 롤도 몇 판 하니까 좀 지기고. 지기고. 그래서 네. 스팀을 켰는데 은 실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문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문명하려고 들어갔어요. 하루에 게임을 몇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을 들어가서 은 실장한테 문명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한 10분의 말이 없다가 갑자기 야야야야야야 왜냐면 그 10분 동안 채팅이 온 걸 몰랐어. 몰랐고 내 거 문명할 거 준비하고 있다가 네. 그 채팅이 뭐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네. 본 거예요. 그래고 야 자러 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두 시간 혹시 그랬는데. 자러 갔을까 봐. 야야야야야 하자 이러네. 다급하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음성 채팅으로 디스코드를 켜서 네. 그걸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래 하더니 마이크를 딱 했는데 너무 상기된 목소리로 그럼 문명 켰어? 문명 켰어? 나랑 멀티플레이 하지. 그러니까 한 번도 멀티플레이를 안 네. 해봤나 봐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명 멀티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문명 멀티플레이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저는 은실장 잘 배워서 네. 오늘도 혼자서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키다가 왔습니다. 그게 싱글 플레이로 하면 조금 달라요. 보이는 것도 네, 다르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 국가에 따라 특징이 달라요?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뭐 종족별로 특성이 다르듯이 그럼 뭐 한국 해야지 왜 이집트 했습니까? 한국이 돈이 없어갖고 한국을 아직 못 샀더라고요. 한국 DLC를 안 했더라고요. 시작은 이제 문명 초대 발상지인 그렇지. 이집트로 해야지 원래 4대 문명 중 하나 아닙니까? 네. 네. 강 옆에 지었죠? 그럼요. 강 옆에 지어줘야 되는. 스승님이네. 네. 아무튼. 어쨌든 뭐 너무 보람차네요. 제가 한 명을 드디어 시드마이어 형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너 이 신천지 같은 거야. 네. 예.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연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어서 문명인 것 같은데. 문명은 그러니까 공연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2시간 정도. 네. 세이브를 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한 주를 보냈고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니어스 한 분을 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니어스를 모셔야죠. 네. 이번 누구를 데리고 주에는 오셨나요? 가위바위보에 진 이긍정이가 네. 천재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긍정이가 네. 이 지니어스 고르는데 준비하는데 2시간 네. 지니어스 고르는데 고르는데 일주일. 네. 아니 이게 긍정 씨 머릿속엔 많은 지니어스들이 계신가 봐요, 이미. 그쵸? 누구든지 딱 그냥 해 하면은 이렇게 그중에 고르기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나 봐요. 누구든지 지니어스야. 긍정 씨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은 실장 해. 나도 사실은 자가 발전 한 5년 더 하면 지니어스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네. 뭐. 그냥 팟캐스트로 10년 가까이 성공 못한 유일한 사람 같은 느낌으로. 네. 이번 주에는 그래서 누구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분은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남자. 1위가 오래 있진 못했나 보네요. 수성을 아니, 뭐 오래 왔다 하지 갔다 하잖아 원래. 수성을 오래 하지 못했나 보군요. 네. 바로 돈 많은 그분. 음.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의 CEO를 데려왔습니다. 아마존 CEO 풀네임이 이거야? 네. 아마존 CEO 이름은 몰라. 그냥 아마존 CEO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데 오늘은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그 사람 될 이름이 날이에요. 아마존 CEO인 줄 알았어. 네. 아씨인 줄 알았어. 아씨. 미스터 CEO 씨. 네. 전 제프 베조스 이름을 들으면 네. 항상 그냥 느낌이 수영 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왜?
펠프스 뭐 이런 거야? 펠프스, 베조스 그 비슷하잖아. 스로 끝나면은 조스도 그래서 스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스피드 네, 숫자 써서 스피드 숫자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한 가지에 몰두할 것 같은 느낌은 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작해 보시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이자 CEO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네. 아마존이란 게 너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딴걸 약간- 뭐 끼울 이유가 없다. 자가 컴퍼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치 내가 자각 게임즈 느낌이 드는 사람을 데리고 약간 왔듯이. 비슷했죠. 네. 그래서 아마존 이야기를 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네. 인물의 초점을 맞춰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1964년생. 64년생이에요? 네, 아직 50대 중반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62년생이에요. 아, 정말요? 63인데. 너 어머니가 정정하시네. 예. 베조스 64요. 네? 뭐라고? 베조스 64예요. 어리다는 뜻이냐? 숫자가 많으면? 세계 부자 1위인데 네. 50대 중반이에요 아직. 근데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 이 말이지. 창창하다고 앞날이. 세계 부자들은 다 50대 선 아닌가? 약간? 워렌 버핏 몇 살인데요? 잘 몰라서. 머리가 네. 하얘. 사람을 나이로 구분하기 베조스는 시작하면 머리가 없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알았어요. 네. 어쨌든 젊다. 네, 제가 아재인데 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사람이고요. 음. 빌 게이츠를 넘었다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왔다 주식의 갔다? 주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하긴 갔다? 하는데 어쨌든 탑 클래스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마 사람들이 제프 베조스를 가져왔다고 하면 얘가 무슨 천재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니어스의 반열에는 좀 안 들 수도 있죠. 사업가일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그냥 경영자고 네네네. 그냥 회사 어쩌다 잘 된 거 아니냐, 대박 터진 거 아니냐. 원래 아마존은 책팔이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데 알라딘 같은 거였잖아, 알라딘. 예스 24 이런 거. 예스 24. 근데 왜 천재로 가져왔냐? 얘기를 해볼게요. 제프 베조스는 먼저 어릴 때 그렇게 유복하게 자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방학 때마다 네네. 외할아버지 목장에 가서 지냈대요. 그래야지. 왠지 천재들은 그래야 돼. 친자연적이어야 돼. 네. 그래서 외할아버지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차고에서 그렇지. 전자제품을 그렇지. 만들거나 그렇지. 실험을 근데 이상하게 진행했다. 목장인데 전자제품을 차고에서만 지내요. 왜냐? 네. 외할아버지가 네. 그 미 항공우주 무슨 센터 네. 출신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파인데 이름이 네네. 당시에 아르파. 음. 인터넷을 만든 그곳. 그러니까 네. 인터넷의 시발점이었던 곳에서 일하시던 분이셨구나.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요 외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면 뭘 해도 막 그러니까 개파가 IT로 들어가지 네. 않겠어? 개파가 약간 그 이제 라인이 있네. 그쵸. 음. 그래서 뭐 여기 전문가였고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당연히 엔지니어처럼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살 때는 일화가 있는데 3살 때는 자기가 쓰던 침대가 너무 작다. 네. 나도 어른처럼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 스크류드라이버로 침대를 분리했다. 네. 3살 때. 3살 때. 네. 저는 그리고- 3살 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드라이버를 쥐어줬으면. 그럼 말보다 그걸 먼저 배웠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재밌다고 막 이렇게 손인사하는 게 아니라 도르래나 전선 같은 거를 집중해서 봤다. 끊거나 그걸 만지지는 않았네, 다행히도. 네.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썰. 저도 그- 천재인 것 같아요. 왜요? 그 제가 싱가포르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갔는데 음. 그 이거랑 저도 제프 베조스랑 되게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싱가포르 갔는데 그 같이 갔던 형이 있거든요. 네네. 그냥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같이 직원이었던 형인데 네. 갔는데 출장 간 거죠. 출장 갔는데 이제 그분이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름은 밝히지 못하나 봐요. 그 분이 이제 지나가는 여성분들 보면서 와 저 사람 몸매 진짜 좋다. 다 그렇게 품평을 하는 아저씨군요. 네,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관심도 없고 저는 지나가면서 사람 구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둘이 동시에 오 대박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로봇 여자였나요? 그분이 보면서 와 쩔지. 음. 둘 다 동시에 네. 대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네. 아망아 쩔지 이러면 내가 형 쩔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 너는 왜 쩌냐 네. 그러길래 형 싱가포르는 길에 발전기가 있어요. 왜 무슨 말이야 그게? 길에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네, 봤더니 그 발전기 있어. 그래서 도로래 같은 게 있는 거지. 제프 베조스에 도로래 같은 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형 싱가포르 길에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 같다. 했더니 가로수나 뭐 이런 거에 그분이 가로등이나.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 새끼 미친놈이네. 그런 왜 아니 그분은 뭐 보고 놀랐는데 또 다른 여자 보고 놀란 몸매가 거고. 좋은 여자 보고
네. 뭐 그러겠지. 사람은 저마다 그 흥분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천재의 그 전형적인 네. 일화. 네. 제프 베조스는 3살 때, 아몽드는 20몇 살 때. 독특한 네. 걸 보고 흥분을 느낀다는 걸 깨달았다. 네, 흥분은 아니고요. 음. 어쨌든 그렇게 컸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컴퓨터를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방에 사이렌 경보 장치를 달아가지고 네. 동생이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나도 이거 했었는데. 천연적인 형이네. 전형적인 얘는 뭐야, 형이야. 아마존이야. 저는 항상 온 집에 CCTV를 날아놨어요. 저도 근데 이건 똑같은 거 했었어요. 네. 제 방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네. 그 과학 상자 같은 걸로 집에 들어오면 소리가 나는 걸 만들어놨고 제 방에 딱 문 열면.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고 관심이 있었다는 거는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프 베조스라고 하면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한 엔지니어가 본분이다. 네. 음. 그래서 뭐 고등학교 당연히 뭐 수석 졸업했겠고 네. 이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컴퓨터공학 쪽 아니면 전기공학 쪽으로 변경을 해서 또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컴퓨터로도 대성할 사람이었어. 그냥 개발자로 했었어도 그렇죠. 엔지니어로 컸었어도. 그래서 졸업 후에는 네. 그 당시에 유명 대기업인 인텔이나 벨 연구소 이런 데서 다 제의가 들어왔는데 다 자기가 거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왜 거절했냐? 네. 자기는 약간 일단 주식 트레이딩 이런 걸 배워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만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은 건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자금 돈, 흐름이나 네. 이런 거부터 알아보자라는 네.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벤처 기업인 피텔이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네. 통신 프로토콜 관련 프로그래밍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1년 만에 뭐 부책임자 이렇게 올라가지만 또 퇴사를 하고 막 다른 회사로 가요. 월스트리트로 가서 뭐 컴퓨터 이트레이딩, 금융 트레이딩 네. 이런 거 갖고 아예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돈 만지는 일을 실제로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당시에는 되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생긴 게. 생긴 걸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네. 네. 이 사람이 뭐 키도 한 173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나보다 큰데? 인간의 존재는 아니었다. 20대 중반인데 이제 네.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대 그때. 아이고. 저런. 그래갖고 돈으로도 안 되거든요.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몰두하지 않았나라는 그 세간의 평가들이 있어. 그것은 약간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네. 평가가 있었고요. 네. 제프 베조스 기준 내서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주식 트레이더가 되는 이런 커리어를 밟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네. 엔지니어로서의 이미지보다 어떤 사업가나 수완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본인이 있어요. 그쪽으로 우회를 했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도 하고 네. 그걸 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그치. 좀 보고 있었겠지 아마. 재무 같은 네. 거라든지. 왜냐면 그 엔지니어들은 모든 사물들을 좀 볼 때 이걸 원리를 좀 파악하려는 게 이제 좀 약간 습관 아닌 습관이거든요. 그 원리를 파악해서 바운드를 쳐놔야 이해가 가거든. 그 엔지니어 병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병은 아니야. 왜 그러니까 그래. 엔지니어가 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게 전형적인 그게 그치. 있다. 왜냐면은 내가 여러 사람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네. 엔지니어가 세상을 보는 것과 그 뭐 자본 쪽에 있는 금융인이 세상을 보는 게 다르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그 평생 직장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긴 한데 네. 아무튼 두 분야의 직종은 보는 시선이 다르다. 그렇죠. 근데 네. 그 두 개의 이제 시선을 동시에 다 갖고 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는 금융사 펀드 매니저로 전직을 하고요. 네. 최연소 부사장, 뭐 수석 부사장 이런 거 다 돼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다 때려치고 네. 시애틀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시애틀. 가장 유명한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 어메존이요. 스타벅스 마시러 간 거 아니에요? 1호점에서 네. 스타벅스 1호점에서 네. 근데 그 당시에 음. 제프 베조스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는 맞춤형 소식지를 팩스로 보내주는 사업. 좋은데? 그래서 당시에 자금을 조달해주려는 그 회사가 발을 빼앗고 못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 파트너였던 헬시 마이너라는 사람은 이후에 지금 C넷이라고 불리는 뉴스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C넷을 만들려고 한 거지. 네. 그렇기도 했고 아니면 광고로 수익을 내는 무료 이메일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지메일이나 야후 같은 네네. 그런 걸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으로 주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결국에 못하죠. 네.
자기 본업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 뭐 다른 여담이지만 그때 당시 아이디어들이 다른 어떤 형태를 띠고 아마존에서 유사하게 진행을 다 시키고 있긴 하네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광고를 이용한 수익 모델이나 이것도 지금 킨들이라는 자기 책 사업 안에서 광고를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네. 키워드들을 갖고 있다가 그것들을 약간 사업 일환에서 아이디어 이거다 싶으면 바로 반영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네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하나가 에브리싱 스토어라는 거예요. 에브리싱 스토어가 아마존이겠네 그러면. 그렇죠. 소비자랑 생산자 중간에서 세상의 모든 상품을 파는 회사를 만들자. 야, 진짜 아마존이네. 네. 약간 요거를- 생각의 스케일이 좀 다른데 너 뭐 팔 건데 그럼 더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요거를 하면은- 8, 90년대 생각한 거야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요즘 투자자들한테 욕 먹거든요. 그치. 그치. 뭘 팔 건데. 뭘 팔 건데 그렇게 타겟을 그렇게 정하면 안 돼. 정하면 안 돼. 다 팔겠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욕 먹는데 그걸 해냈어. 그렇지. 네. 그래서 요 당시 아마존의 초기 모델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후기를 남기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네.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음. 난 결제를 쉽게 하는 게 목표일 줄 알았는데 그건 나중에 의외네요.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후기를 남기는 거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잠깐 네. 사람이 되게 분석적이고 그렇죠. 얘가 분석적인 것도 이런 것도 있어. 그 자기가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댄스 수업을 가면 그러니까 춤추는 데를 가면 여자를 만날 기회가를 n으로 놓고 그러면 여자를 만나는 흐름을 눕히려면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은 표도 있어요 사실. 미친 사람이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약간 분석하고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했던 엔지니어 끼도 있는 사람이었고. 미친 사람이라는 건 농담이고 네. 그게 약간 그러니까 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아니지 모든 걸 그냥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세상을 그걸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게 무조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사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맹신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보이죠. 그거를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그걸 어필해 놓으면 저 사람은 최소한 손해는 안 봐. 말 안 되는 얘기는 안 해라는 걸로 이미지가 굳어질 테니까 이 기업 이미지 입장에서는 이득이겠네요. 네. 개인의 연애에 있어서는 문제일 수 있어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 주인공이 네. 그 실제로 있었던 존 내시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 새가 날아가는 것들을 그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어떻게 바둑알이 날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모든 것들을 수식에 맞춰서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약간 존 내시랑 제프 베조스랑 비슷하지 않나? 언제나 그 세상은 약간의 그 천재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고. 음. 약간의 그 이상해 보이는 천재들에 의해서. 네네. 근데 그 존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뭐 일반적인 사회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프 베조스 아저씨도 그렇게 사회성이 네. 있는 사람은 그러게요. 아니에요. 일단 회사 경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맞아.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대관계나 이런 것부터. 비즈니스 세계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균형을 얘가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 어쨌든 아마존닷컴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네. Everything Sales. 에브리싱 스토어. 스토어. 그건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네네. 네, 이제 회사 이름은 그게 아니었죠. 음. 근데 요 당시에 이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웹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당시에 1년 동안 웹 활동이 한 2,300배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 1년 창업을 만에 하기 전에 그냥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그 인터넷 쓰는 네네네. 비율이. 네. 네. 그래서 얘가 또 사업적인 역량 딱 있잖아. 음. 뭐 이렇게 증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당연히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가 생각해봐도 이래. 에브리싱 스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할 수 있을까 쭉 리스트업을 했다가 책을 고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 팔아야지 하고 아마존을 한 게 아니라 네. 뭐든지 다 팔긴 할 건데 스토어를 만들어야 지금 되는데 당장에 팔릴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책이에요.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이 사람이 책 애호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책에 미쳐갖고 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팔기 좋은 게 책이다. 왜일까? 왜일까? 왜냐면요. 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 비슷해요. 있다. 유통기한이 비슷해요. 없잖아. 네. 이 책은 이쪽 서점에서 파는 거랑 저쪽 서점에서 파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비자는 구매하는 상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사는 거죠. 그쵸? 비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세상에 출판된 책이 300만 권이 넘기 때문에 그 종류가 같은 품목이? 책이 아니라 종류가 300만 권이 넘기 때문에 그 어떤 대형 매장에도 그걸 다 못 들여놔요. 하지만 그러니까- 아마존은 다 들어낼 수 있죠. 그렇지, 인터넷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 딱 그 감이 잡힌 거야.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시 그 무렵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정확한 캐치된 니치 마켓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걸 해야겠다 하고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네. 뭐 수석 부사장이고 나발이고 나 그만둘 거야. 다 때려쳐 하고 시애틀로 갑니다. 네. 왜냐면 시애틀에는 이제 당시에 유명 서점의 그 본거지가 있어가지고 책을 떼다 팔기가 편했나 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곳으로 가요. 음. 근데 당시에 온라인 서점이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이란 걸 할 수는 있었어. 네네네. 그래서 테스트로 주문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한 2주 뒤에 도착한 책을 봤는데 음. 다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야. 책에 대한 포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던 시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터넷 서점이라는 곳은 네. 이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프라인 서점이 편의 소포로 보내주는 것처럼. 편의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지. 했던 서비스군요. 서비스처럼. 음. 그렇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는 야 이거는 해야겠다 이라고 됐다, 선택을 됐다. 한 거지. 네, 시애틀에서 한번 시켜보니까 됐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그 회사 내에서 벤처 기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 네네네. 그러면 사내 벤처. 내 거가 아니잖아. 그치. 그쵸. 내 사업이 아니잖아.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때려치고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카다브라닷컴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본심이 났어. 아마존이랑 카다브라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마수리닷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수리수리닷컴 이런 거잖아 지금. 근데 당시의 의견들이 그 우리 카데바라고 있잖아. 그게 뭐야? 그 의료용 시신, 의학용 시신을 카데바라고 하잖아. 그거랑 어감이 비슷하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안 된다. 바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후보로 나온 게 awake.com, browse.com, bookmall.com, 뭐 relentless.com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relentless 이거는 약간 집요한, 집착하는 그런 단어야. 그래갖고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대. 잘 어울리는구만 지랑. 그쵸? 그래서 아직도 집착을 해서 자기 개인 홈페이지로 쓰면 되겠네 그거. 94년도에 relentless.com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들어가면 지금도 아마존 리다이렉팅이 돼요. 집착이 쩌네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도메인에 대한 집착은 누구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때부터 그게 이미 브랜딩에 대한 생각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와 같은 것 같아요. 내 사업, 내 거, 뭐 내 메일 네. 뭐 이런 내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 거에 대한 디지털적인 어떤 아카이빙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독자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아무튼 뭐 네. 그걸 이제 갖고 있다고 칩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메인 오래 갖고 계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걸 자기가 사전을 뒤져 딱 봤는데 네. 느낌이 빡 왔대. 왜냐면 아마존이 사전적으로 의미가 뭐죠? 아마존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강. 그러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을 만들자. 그러니까 독자적인 명칭이 아니라 고유명사. 고유명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돼버렸군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도메인이 살 수 있는 상태였나 보나? 두 번째로 큰 강보다 네. 첫 번째로 큰 아마존이 몇 배 더 크대. 실제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존은 넘버 원 중에 넘버 원이다. 개짱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존닷컴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 사전에서 그런 거 한번 딱 꽂히면 이제 한 달 넘게 그 생각만 계속 나거든. 그치. 그래서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 그치. 어쨌든 그래서 아마존닷컴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네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첫 몇 달 동안은 상품을 구매하면 컴퓨터에 종이 울렸대. 그래서 포장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네. 직원들이 다 모여.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혹시 내 친구인가? 혹시 야, 네 이제- 친구냐? 너 은실장이라는 사람 알아? 이 사람이 주문했는데. 직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또. 그렇죠. 네. 모두가 모여서 지인인지 확인하고. 네. 물론 이제 사업이 갈수록 주문이 많아져갖고 이제 알람은 껐지만. 네. 그래서 초기에는 유통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대요. 회사에 책 재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주문이 발생하면 그 서점 가서 사와. 도매 유통업체 네. 거기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한 절반 가격에 떼올 수 있대. 그렇지. 근데 문제는 시간이 한- 오래 걸리잖아요. 한 번 주문할 때 10권 단위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책을. 그치. 네. 근데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네. 똑같은 책 10권을 사라가 아니라 총 10권을 구매해야 음. 갖다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음. 그 무슨 지의류라고 음. 벌레 있기 같은, 그러니까
식물에 관련된 책이에요. 네네. 네. 이 책이 시스템에 있는데 품절인 거야. 그래서 이 책 9개 그리고 주문 들어온 거 1개를 주문해. 그럼 시스템상으로 주문이 들어가지만 들어가죠. 네. 9권은 품절이라 배송이 어렵습니다 하고 그건- 한 권만 오는 거야.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필요한 것만 사서 판매를 하고. 야, 그 어느 나라든 꼼수가 약간 통하는구나. 네. 그 당시에 아마존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서 사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약간 허덕인 시절이 있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시작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자기도 부사장이었지만 돈도 부족하고 사업을 하기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정유 회사 쪽에서 일을 하셨어. 네. 네. 그래갖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음. 대출이 어렵잖아요. 음.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음. 이 사업은 한 70%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빌려주십시오. 해서 빌렸대. 근데 나중에 자기가 회고하기로 사실은 90% 정도 실패할 거였는데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점 사업을 키우는 그 센스가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존은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구매 결정을 도와줌으로 돈을 버는 거다. 일찌감치 지금의 아마존 원형을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약간 캐치하고 있는 상태였네요. 그쵸. 반영을 못했을 뿐이지 기술에 네.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들이랑 물론 우리나라 쇼핑몰도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비교해보면 다르겠지만 네. 그냥 단순히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쇼핑몰의 시작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어떻게 커나가야겠다가 아니라 일단 뭘 팔아야겠다 먼저 그 분야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걸 팔면 얼마 남나.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연히 우린 뭐든지 다 팔긴 팔 건데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네.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마존이 이후에도 계속 적자예요.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동안 계속 적자인데 계속 투자받아서 상품을 늘려나가. 왜냐하면 나는 책을 팔아서 수익을 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사용자를 너무 모으는 상관이 없는 것뿐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그 긴 비전이 보였던 거지. 그 최근 몇 년간의 IT 회사들의 시작 방법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개인과 사용자를 모을 때까지는 그냥 적자를 계속 감내하는 형태. 네, 그것과 맞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개업하고 네, 한 일주일 뒤에 스탠퍼드에 있는 대학원생 2명이 메일을 보내갖고 야 뭐 너네 회사 뭐 기사 실어도 돼? 우리는 되게 근사한 이런 걸 싣는 인터넷 사이트야라고 했는데 쿨가이들이었네. 그 쿨가이들. 걔네가 이제 데이비드 필로랑 제리 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야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후에서 연락이 와서 너네 사이트 올려줄게. 근데 그때 당시에 야후도 그냥 핫바지였나 보죠. 컸어. 핫바지라니. 아니 왜? 네가 얘기하듯 스탠퍼드 대학의 뭐 대학쟁이들이었다며. 그 대학원실에서 이제 야후가 시작을 했는데 아, 엄청 커진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도 컸어.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겸소하게 메일 보낸 거야. 그렇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사 야후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뭔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직원을 둔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밝히기 좀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쵸. 이제 지들이 이름 걸고 메일을 보냈나 보구나. 하지만 그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로서는 좀 이름이 있던 명망이 있던 상태. 아, 미안합니다. 지금은 핫바지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옛날이야 뭐 왕여행 나도 다 잘 나갔지. 네, 핫바지가 잘 나갈 때 이제 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 아마존이 이제 불티나게 더 커지는 거죠. 뜨거운 바지란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점점 커 나갔고 그 투자를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는 음. 고객의 과거 구매 패턴을 따라서 앞으로 이 사람이 뭘 살지 예견해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 나오는 IT 큐레이션을 일찌감치 제시를 했던 거였네요. 그치. 네. 그렇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했지만 그게 되긴 할까 했고 근데 아마존이 커가는 걸 보니까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커 나갔는데 이후에는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쇼핑몰로서의 자리를 잡고 뭐 네. 웹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IT 서비스도 하고 있죠. 네. AWS라고 하는 네네네. 뭐 아니면 이제 긍정 씨가 미친 듯이 빨고 있는 네. 좋으니까 디지털의 그렇지. 저장소는 무조건 아마존으로 귀결됩니다 같은 거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커 나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여전히 적자였어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 나가다가 중간에 닷컴 버블이 깨져요. 닷컴 버블이라는 거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IMF나 일본의 버블 경제처럼 네. 그 IT 붐이 일어서 이제 투자
그리고 돈이 빨리 순환되면서 이제 수익을 막 얻다가 음. 그 거품이 이제 무너져 앉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닷컴 버블이 2000년대에 붕괴되면서 네. 자기 재산이 61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떨어져. 저런. 한 3분의 1이 돼버린 거죠. 네네.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도 우리보다 많은데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은 이제 아마존의 CEO로서 자질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흔들렸군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와중에 네. 몰래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때까지는 그 아마존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이죠. 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투자자들의 제대로 된 주주 총회가 붙어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CEO 휘청하는 거지. 역량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나왔던 거죠. 제시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바지 회사를 하나 또 만들었다. 바지 회사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하나를 네. 만들었다.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네. 그거는 이제 2부에서. 네, 2부에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하군요. 네. 인간의 사람의 삶이 되게 다이나믹하네요. 네. 네. 2부에서 그 다이나믹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